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최근에 압구정 동의 이런 거래라든지 시세 움직임이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실제 현황이 어떤지 지금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 이제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 중앙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면 되나요? 네. 네. 바로 이제 가시면은 이렇게 좀 비싼 올 칼라로 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료주시는 중앙부동산의 심만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방송에는 벌써 3번, 4번 나오셨고요. 네. 제가 현장 가셔서 또 핸드폰 켜고 라이브도 해보시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고 네. 압구정 소식은 항상 이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 소식이고 가끔 가다 보면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얘기는 다 진짜고요. 찐이고 이분들 모르는 거 없습니다. 이분이 다 아실 거니까 한번 이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올해 거래하신 거 있으세요? 올해 거래요. 네. 뭐 나열을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많구나. 일단 단가가 세니까 여기는 야. 근데 저희 그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중개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금. 왜요? 봄이 되면서 갑자기 그 대기 매수자분들이 갑자기 진짜. 그쵸. 진짜 말대로 갑자기 이렇게. 뭐 매수를 하겠다고 나타나셔가지고 3월 달에는 굉장히 바쁜 한 달을 보냈거든요. 집도 좀 보여주시고 소개해주시고 집도 많이 보여주고 작년 말까지는 좀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네. 좀 갈 때마다 형님 언제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놀러 오라는 얘기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잖아. 근데 올해는 한 번도 저한테 오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현장에 있는 중개사도 놀랄 정도인데. 네. 그 실제 그 지난 급등장 때 상승장 때를 초과하는 신고가 네.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에 근접하거나 추격하듯이 지금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직 이거를 체감할 수 없는 이게 일반 그 투자자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약간 체감을 좀 못하실 수 있는 게 네.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면은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해서 다음날 뭐 이렇게 신고가 되거나 언론에 나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게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보름이나 걸려요? 네, 보름씩 걸려요. 그거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네. 보름 동안에 제출할 서류를 많이 제출해요.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해가지고 매수인분의 뭐 집이 있는지, 뭐 분양권이 있는지, 입주권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어떤 거 다 한 다음에 허가를 내는데 2주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2주에 저희가 보통 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뭐 다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스케줄이. 그러면은 실제 내가 오늘 계약하기로 약정을 하고 마음을 먹을 때도 실제 거래하는 거는 한 달 내외가 걸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달 거래하고 바로 신고를 하냐? 그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거래 신고일이 또 30일 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장 내가 오늘 거래해도 내가 거래한 게 일반인 분들은 2달 후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2달 전에 정보라는 게 맞긴 하구나. 그럼요. 지금 문제 네. 등록된 게. 네. 그럼 115억도 2달 전에? 그거는 최근에 거래한 게 맞습니다. 예, 그거는 4월 달에 거래한 거래로 하다 보니까 뭐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그 사실 여부부터 네. 115억 거래된 거 물론 네. 직거래긴 하지만 네. 직거래가 아니면 중개를 안 하셨겠지만 네. 네. 실거래 맞습니까? 실거래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네. 중개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뭐 아주 이것도 뭐 개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근데 직접 거래는 안 하셨지만 아시는 분일 거 아니야, 그 집을. 저희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알죠. 어느 정도 스토리는 알죠. 원래 네. 그 매수인분 자체가 그 평형에 관심이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꾸준히 관찰을 하시면서 야, 요 평형을 내가 때가 되면은 사야겠다 했었는데 네. 그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등하기 시작한 게 연초부터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데 이 지켜보도 내려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 115억이 네. 뭐 직거래니까 뭐 자전거래 아니냐, 뭐 이게 맞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네. 뭐 직거래 제가 그래서 직거래 사례를 강남권에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 해봤는데 사실 그런 거는 자전거래니 뭐 이런 거는 뭐 얼마 몇 억 안 되는 뭐 이런 좀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행위가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데 115억짜리를 그게 무슨 이득이 돼가지고 115억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직거래하긴 하지만 거래 신고 해야 되는 거잖아. 거래 신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청에서 오케이 해준 걸 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전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낮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그리고 자전거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이거 상관없지만은 집값을 띄운다고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매물 115억에 거래되는데 내가 115억 가져가지고 똑같은 거 하나 해주려고 해도 지금 130억짜리밖에 없어요. 130억. 네. 원래 그 매물도 130억에 나와 있던 매물이에요. 나름 싸게 산 겁니다. 15억 내고 한 거구나. 내고 해서 산 거예요. 그건 몰랐네. 15억 내고 한 거랍니다. 원래 130억짜리 매물인데. 올려서 주고 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몇 동인지 말해줄 수 있죠. 거래된 게. 76동입니다. 76동이면은 여기 금호 쇼핑센터 바로 앞에 있는 거네. 앞으로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메트로 라인인 줄도 알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니지만. 75동이면 로얄동이죠. 로얄동이고. 한강변은 아니지만 로얄동이죠. 로얄동이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압구정동 통틀어서 가장 큰 평형의 가장 비싼 아파트예요. 80평형. 네. 그보다 더 비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동은 대형이 아니고 여기는 제일 큰 80평이니까. 네네. 그러네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건축 후에도 압구정동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신 거예요. 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시겠지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15억 주고 선정을 한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130억짜리 15억 내고 해서 직거래로 중개 수수료 없이 저한테 좀 오셨으면 제가 좀 잘해드렸을 텐데. 중개 수수료 없이 그냥 직거래로 나름 알뜰하신 분이시네. 사연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 압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구 모르시는 분들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뭐 어딘 또 뭐 무슨 1차, 2차, 6차, 7차 나오고 또 또 1구역, 2구역 나오는데 그것만 대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압구정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압구정도 네네. 한번 띄워보고. 네,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띄워드리고 할게. 그것만 띄워드려도 되겠지 뭐. 압구정동은 굉장히 희소하고 이제 구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압구정 행정구역으로 압구정동이라고 부르는 곳은 총 10,000여 세대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산다 하면은 압구정동 아파트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10,000여 세대가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해 가지고 한남대교 남단부터 청담대교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전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구정동도 야 우리 빨리 하자 해서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2구역에서 5구역까지 해서 신현대 아파트, 구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일부를 하고 아쉽게도 아직 그 1구역 미성 아파트와 6구역 한양 아파트는 신속 통합기에 탑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합 설립 전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구정 아파트 봤을 때 메인 단지가 어디냐 뭐 요것도 궁금해하실 테고 또 재건축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각 구역별로 이제 본인의 어떤 여건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일단 압구정의 가운데 있네요. 딱 봐도 중간에 있죠. 이렇게 볼록 터나 통합기획으로 했는데 1구역과 6구역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조금 아쉽게도 주민들 간에 조합원님들 간에 좀 이견 차이로 조합 설립이 안 됐었어요. 조합 설립이 안 됐구나. 네, 그 특징들을 보면은 1구역 같은 경우 미성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은 그 사업성과 연계가 되는데 그거를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중에 좀 이게 좀 시기를 놓친 감이 좀 있고요. 6구역도 마찬가지로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의 그 지분율 차이라든가 입지 차라서 그 이견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적기를 좀 놓쳐서 조합 설립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무튼 2, 3, 4, 5 구역이 좀 앞서 나가고 있고 네. 나중에 뭐 1구부터 6구까지 다 된다 하더라도 네. 2, 3, 4, 5가 비쌀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좀 네. 그렇다. 네. 그래서 네. 2, 3, 4, 5 구역이 네. 이끌어지면은 뭐 네. 따라오겠지 뭐. 예, 네네. 다 할 겁니다. 예, 시기가 문제지. 네네. 네, 뭐 잠깐 질문 나왔는데 일반 분양분이 나올까요? 당연히 일반 분양 나오죠. 나옵니다. 일반 분양 안 나오면 어떻게 재건축을 합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저분 돈들 많아서 네네. 아무도 못 들어게 할 거야. 우리끼리 살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계획은 일반 분양 나오니까 나중에 일반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네. 뭐가 제일 빨라요? 지금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2구역 신현대 아파트가 가장 의혹이 많고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은 신통으로 하는 4개 구역이 다 지금 조합 설립 후에 설계사 선정이 끝났고 사업 승인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설계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4개 구역 모두 다 25년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사업 승인 인가 신청을 인가를 받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게 2구역인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안을 벌써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빠르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사업성과 연계가 돼 있는데 사업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위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이견도 적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지 특성을 보면은 뭐 상가와의 어떤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조망권에 대한 기득권 어떤 그런 차지 문제라든가 굉장히 그게 합리적으로 의사가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될 거라고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0년 전에도 추천해달라고 해서 다 신현대를 제가 그때는 추천했었거든요. 지분이 제일 많고 해서 제 지인들은 다 신현대 샀어. 아, 그러셨어요? 제가 잘하셨네요. 예. 일단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사시라는 거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고기를 계속 얻어먹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 찌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돈을 받거나 컨설팅 해주는 건 아닌데 밥으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살이 쪄 있는데 평생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밥을 늘 사세요. 그리고 돈들이 많으셔서 아무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가 구현되죠. 그리고 지금 뭐 12차까지 있는데 이게 그 차수별로 관리사무소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뭉쳐서 같이 통합관리해요? 같이 있어요. 아, 통합관리 하는 거예요? 통합관리 하는 데가 있고 따로 있는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일단은 신현대라고 하는 9차, 11차, 12차 세 개가 신현대인데 여기는 같이 해요? 한 단지다. 한 군데입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업성이 제일 빠르고 제일 좋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압구정역에서 내리면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뒤편이야. 맞습니다. 한강변까지. 거기까지가 그 현대고가 있고 딱 그 블럭이니까 거의 뭐 정사각형이죠. 뭐. 나오면 금방 보여요. 근데 그 현대백화점 옆에 지상 주차장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게 학교용지예요. 원래는. 그것 때문에 재건축 초창기 때는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애초에 70년도 80년도 분양할 때 학교용지로 조성이 돼서 했었는데 이게 뭐 학생수라든가 이런 게 차지 않으니까 공터로 방치하다가 그게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지금 강남구청으로 넘어가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앞으로도 주차장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거냐? 그게 아니고 아주 멋진 그린 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공원 들어와요? 이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숲세권이 되는 거죠. 숲세권. 앞에는 또 관광이 있고 뒤에 숲세권이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분들도 좋아하고 계세요. 그거는. 일단 2구역 부럽습니다. 한번 시세 한번 볼까요? 시세. 2구역은 지금 30평 얼마예요? 30평형대가 2구역 같은 경우가 35평 가장 작은 게 35평형이거든요. 그래서 35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는 44억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 최근에 41억 8천 정도 됐었고 현재 나와 있는 게 41억에서 43억 원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뭐냐면은 로얄동이라든가 로얄층 뭐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뭐 한 1억 안팎 정도는 기본적으로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3억 정도 차이는 한강 큰 대단지에서는 보통 박스권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에서 매입을 하실 수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혹시 전세는 얼마인가요?
전세가 많이 내려갔죠. 지금 한 8억 9억 정도. 예, 요게 14억 찍고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일단 혹시 갭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갭이 34억이 필요하네요. 이걸 갭 투자로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갭이 30억 이상이 필요한 35평 설명했고요. 이 신현대에서는 제일 큰 평형대가 몇 평형이에요? 61평. 기본적으로 35평대가 있고 50평, 51평대, 56, 57 있는데 60평, 61평이 있는데 이번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115억 뜨기 전에 정말 화제가 됐던 게 사실 신현대 아파트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화제가 됐는데 115억 한 방에 사실은 이게 빚을 발했는데 그 사연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신현대 아파트 60평형에 113동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은 한강 바로 앞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조망이 딱 올라가서 보면 한강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로얄동인데 여기서 한 달 새 무려 3건의 거래가 있었거든요. 110몇 동? 113동. 아, 진짜 좋네. 한강 바로 앞에. 한강공원을 우리 집 앞에 공원처럼 쓸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로얄동인데 67억에 최초 계약이 되면서 개시를 시작을 했는데 67억. 그때만 해도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그게 3월 초니까 뭐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 건 됐는데 야 67억이면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근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일주일이 안 돼서 같은 동에서 71억짜리가 거래가 또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검증이 된 거네. 그래서 70억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앞자리가 바뀌는데 신현대 아파트 최초의 70억을 돌파한 사례입니다.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열심히 쓰고 야 이거 진짜 획기적인 금액이다 했는데 단 며칠이 지나서 같은 동에서 74억 4천만 원에 또 신고가를 또 찍었어요. 이게 사실은 탑픽이었었는데 115억 한 방에 가려서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압구정동에서는 이슈가 됐던 거래 사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60평이라서 그렇지 80평에 있었으면은 비등비등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갈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75억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현대가 제일 빠르니까 성질이 급하거나 빠른 거 원하시는 분들은 75억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됐고 뭐 50평형대라든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향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60평대 전세가 있어요 혹시? 전세 있죠. 얼마예요? 전세 한번 살아보고 싶네. 전세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그래도 아무튼 새 아파트보다 싸다. 그러네. 아무래도 왜냐면 그 정도면은 국민평형 전세 가격이거든. 그러니까요. 뭐 새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싸지만은 뭐 결코 뭐 적지는 않지만은 리모델링 했을 거 아니야 그분들 다. 리모델링 집 보시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완전히 좋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냥 새 집보다 더 좋더라고 저는 봤을 때 막. 옛날 아파트 뭐 80년대 진 아파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기둥식이었고 이게 그 있잖아요. 구조가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구조를 바꾸더라고요 여기요.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오셔서. 너무 좋았죠. 그냥 운동장이야 운동장. 아무튼 2구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구역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었나요? 그리고 문제가 됐거나 뭐 그런 것들은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없었고 여기 시공사가 아니라 설계사가 어디죠 여기는? 설계사는 DA 건축으로 해서 무난하게 설계를 땄고. 저번에 주셨던 자료 그게 확정이에요? 네, 확정됐습니다. 네네. 한번 어떤 걸 쓰냐면 2구역 요거 네네 한번 보세요. 네네네. 요런 모양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설계안을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다들 좀 처음 뭐 순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 왜냐면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설계가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강변으로 전면으로 해서 고층으로 지면서 한강 조망을 극대화시키는 그 평면이나 배치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단지 중앙을 텄어요. 뻥 뚫렸어. 뻥 뚫렸어요. 뭐 보시면 여기. 단지 매치동.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허당이잖아. 허당 아무것도 없는. 그게 36,000평이거든요. 36,000평이요? 네네네. 그러면 축구장 크기보다 더 축구장 한 16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큰 건데. 저희가 이거 봤을 때 뭐지 했는데 봤더니 요 조경 자체가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조성을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자 이렇게 조성을 하면은 한강은 어떻게 보냐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니까 현대 아파트 쪽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말고 뒤에 건축안 말고 가운데다가 네. 그 동물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러면 현대 아파트에서 봤을 때는 한강 조망도 가리고 예. 단지 내 조경도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DA 건축에서 한 거 보니까 네네. 너무나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멋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설계가 대한민국에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뒷동이든 앞동이 다 보이는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녹지공간 수공간 다 보여. 자, 와. 앞동에서는 한강 앞동에 있는 데는 북향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그러네요. 남쪽이나 동쪽 서쪽으로는 네. 조경 베르사유 궁전을 베르사유 정원을 볼 수 있는 그 숲속 조망을 누릴 수가 있고 네. 현대백화점 쪽에서는 북쪽을 봤을 때 숲속 조망과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네. 남쪽으로는 멋진 강남 시티뷰까지 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라고 자자합니다. 네. 거의 360도 뷰가 가능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와. 뭐 우리 동에서 어느 동은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런 게 없어요. 100% 한강 조망을 표방하면서 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야, 제가 저 존경하는 형님 중에 이제 증권사 대표님이 계신데 네. 제가 그분 저거 추천해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일 밥 얻으러 먹으러 갑니다. 형님, 예. 여의도로 밥 얻으러 갑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좋은 예. 선택이셨어요. 아니, 예. 네. 전 그분이 참 대단하신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살집을 하나 추천해주고, 네. 잠깐 이제 이건 좀 낡았으니까 신축을 이제 전세로 갈 걸 추천해드렸었거든요. 네네. 두 개를 다 사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몇십억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2016년도 그때였었거든. 17년도 폭등하기 전에. 그분 왜 저한테 안 오셨을까요 그때? 제가 그 중개업소까지 추천을 못했고 아파트만 찍어드렸거든. 죄송합니다. 앞으로 무조건 보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네. 제가 중개 행위를 하게 되면 저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조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다음 이제 3구역 한번 가보자. 3구역. 네. 3구역이 아무래도 제일 중심에 있고, 네. 좀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뭐. 네. 향후에도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봅시다 한번. 네. 3구역입니다. 일단 딱 봐도 네. 이게 딱 독수리 모양이잖아. 그죠. 머리야 머리. 머리예요. 예, 몸통하고 머리입니다. 네네. 핵심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13차, 14차 이게 한 묶음인 것 같고 네. 1, 2, 3, 4, 5, 6, 7. 네. 예, 맞나요 이렇게? 맞습니다. 두 개 나누는 게? 네네. 그리고 가운데 좀 허연 것들은 뭐예요? 그 사이에 이거 하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하고 네, 도로 학교예요. 학교인데 네. 이거 도로는 누구 거예요? 서울시요. 그럼 서울시도 아파트 분양 받아요? 아니죠. 그거는 공공도로기 때문에 도로 만들어주면 되나요? 나중에도 존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게 저 네. 공공 보행 통로를 예, 예. 어디로 놓냐. 그렇죠, 그렇죠. 뭐 단지 중앙을 관통을 하느냐, 우회를 하느냐, 예. 지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네. 저렇게 보이듯이 공공 보행로는 네. 무조건 짓게끔 돼 있어요. 근데 다만 결정이 안 된 거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단지를 분리시키게끔 가로지르게끔 돼 있냐, 네. 아니면 우회 도로를 하느냐. 그래서 하는데 주민분들은 당연히 네. 좀 우회 도로를 지금 계속 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도 충분히 보행자들 그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보행교를 통해 가지고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네. 확정은 안 됐네요. 확정은 안 되고 이번에 3구역 같은 경우 정비계관 그 제출을 해서 동의서 받고 있거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시는 3구역 그 조합원님들 계시면은 네. 4월 6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동의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게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 네. 조합원을 위한 방송. 네. 네. 스마트 TV 구독을 하고 그 계십니다. 빠쇼님 팬들도 많으시니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설계안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작년하고 올 초 이슈가 됐던 게 설계사 선정 투표를 하는데 네.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민간 단지잖아요. 근데 히림을 하던 해안을 하던 왜 서울시에서 왜 갑자기 고소를 하고 뭐 이랬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거를 좀 뭐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예.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뢰인의 어떤 사업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그럼 제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조합원님들께 이득이 갈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합원님들이 그 안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아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극대화
전문화되고 좋다는데 지금 뭐 그 입안자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조합원들이 선택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 네.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내가 저놈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 네. 상상할 수 있는데 그거 네. 상상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고소를 했잖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네.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행위가 뭐냐면은 그 조례에 있는 거고 용적률을 극대화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한 거였잖아. 그렇죠. 그 만든 게 아니에요.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있는 법 안에서 했는데 세대를 받을 수 있을 때 신통기획이니까. 했는데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어떤 과열 경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과대 선정이라는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투표했는데 결국 다시 또 희림이 됐어. 같은 또 희림이 됐습니다. 설계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바뀌었어요. 설계안이. 설계안은 그 용적률은 맞췄어요. 이슈가 됐던 용적률은 맞췄고 큰 틀 조합원님들이 그러니까 희림을 선택했을 때는 주민들이 선택했을 때는 용적률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하나 뭐 얼굴 잘생겼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성격도 보고 집안도 보고 여러 가지 보듯이 희림을 선택했던 거는 그 용적률 하나를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일단은 뭐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일단은 300에 맞춰서 했고 기존 포맷, 기존 모양은 1차 때와 비슷하게 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다. 더 좋아. 그게 어떤 이때 어떤 그 이제 반대급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됐던 거 설계 중에 하나가 이게 공공기여 쪽이긴 할 텐데 그 뭡니까 그 한강 보행교를 만들어 준대잖아요. 그거는 하는 거죠. 보행교는.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통으로 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또 꼭 요게 이게 또 3구역의 이슈고 그런 어떤 논쟁거리인데 준주거로 종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요. 압구정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저 죽어지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준주거 하면은 용적률 상향이 되는 거고 뭐 우리 집이 늘어나든 뭐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주거 지역을 많이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만큼 기부 체납을 해라.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보행교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사실은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왜? 왜 우리가 굳이 준주거로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일단은 신속 통합 기행 그 가이드라인 상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 안에는 그게 일단은 빠졌어요. 빠지고 오히려 자 우리 돈 더 안 벌어도 된다. 수익 좀 줄어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준주거를 축소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용도를 낮춰달라고 하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정말 대단한 구역이고 대단한 재건축 조합인 거.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낮춰달라.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이제 그 압구정 초등학교인가요? 부지 옮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그거는 확정됐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럼? 그 바로 앞으로. 바로 앞. 길가 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중고 옆으로? 보시면은 중고가 붙어 있고 초등학교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운데 있으면서 동간거리라든가 사선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보더라도 남쪽으로 배치를 시키는 게 동간 배치하기도 좋고 그 학생들 그런 통학하기도 동선이 더 좋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압구정 초중고가 다 붙게 된다. 그럼 너무 좋죠. 세 개 다 국립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 개 다 국립이고. 압구정 고등학교는 공부 잘해요? 갑자기 궁금하네. 공부요? 잘합니다. 대치동만큼 해요? 다 잘하지는 않고. 대치동은 다 잘하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하는 편인데, 근데 여기는 소문이 공부 잘하면은 이제 국내 대학을 보내는데 공부 못하면 다 유학을 보낸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맞나요? 그게 아무래도 네. 그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대치동 같은 데는 전국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 입시를 위해서 정말 올인을 하겠다는 전국에서 수요가 몰려드는데 네. 압구정에 공부하겠다고 모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압구정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원주민,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자제분들이 다니는 거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야 대치동 가기보다는 압구정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압구정동에 와서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좀 더 면학 분위기라는 게 이게 좀 더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정말 하이 클래스, 정말 잘하고 안 한다 하면은 굳이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보낸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처음부터 뭐 대치동 갔으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은 압구정동은 처음부터 야 넌 공부해야 돼 해서 압구정을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간에 편차가 좀 심하다.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이제 면학 분위기가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 안 하는 분들은 뭐 하냐? 네, 뭐 이게 뭐 하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는 그런 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모님 사업을 좀 물려받으신다든가 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미래가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양자 들어가고 싶나. 공부를 안 한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잘합니다. 예. 한번 여기는 그럼 이제 네. 그 신임이 됐고 실임 설계안이고 주신 게 확정된 안이죠. 네. 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2구역, 3구역. 요거죠? 네. 야, 요거요. 네. 일단 높이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 그렇죠? 요게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저희가 설계사 선정하면서 신통기획에 따라서 설계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2구역이 가장 먼저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2구역이 빠르게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FM 모범생입니다. 정말 재건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게 2구역인데 딱 49층 맞춰서 딱 했어요. 한 번에 가겠다. 근데 그거를 또 선입견을 깬 게 바로 또 3구역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압구정의 랜드마크고 미래에도 랜드마크가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뭐 49쪽 50쪽 맞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70층으로 맞췄습니다. 이게 70층이에요. 70층 그렇죠 높죠? 네네. 딱 봐도 높아 보여서 70층이에요. 와. 네. 중간에 두 번 나뉘어져. 맞습니다. 50층 이상은 초고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피장도 그런 것도 네네. 그래서 70층으로 해서 또 한 번 또 이슈가 됐던 거예요. 아니 신통에서는 50층 내외라고 했는데 왜 또 70층이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서울시에서 다 했어요. 특별 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우수 디자인 선정되면은 70층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70층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강을 극대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리는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준주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준주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도 들어가야 되고 상가 분양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좀 배치를 하고 나머지 조합원님들한테는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에 좀 공급을 하자 해가지고 그 북향으로 해가지고 전면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님들이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도록 전면 배치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그 조감도 평면은 1차 때 아니고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계속 바뀌어요. 층은 더 높아졌어요. 네네. 77층. 왜 77층인지 아세요? 왜요? 요거 해서 4구역이 또 70층으로 따라했거든요. 4구역을 높게 해야 된다고 또 높게 해야 그러면은 우리는 더 높게 가야지. 야, 네. 자존심 싸움이군요, 진짜. 네. 이거. 그것도 그거지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면은 그 동강거리 층이 높아진다는 거는 용적률 한계상 층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게 홀쭉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동강거리가 넓혀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좀 더 쾌적한 환경과 동강거리가 넓혀진다는 거는 뭐냐면 조망권이 더 우수해지겠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낮아지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수는 더 줄였어요. 동수는 좀 더 줄이고 층수는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즉 한강 조망, 뭐 도시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야, 이것도 되게 멋있다. 이것도 무슨 꽃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야.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보행로가 어디로 생길지 그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다는 것들이고요. 네. 그때 한번 유튜브를 하십니다. 유튜브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유튜브 이름이 뭐죠?
압구정지기 TV라고. 압구정지기 TV. 네. 압구정만 합니다 저는. 네, 압구정만 하시는데 아무튼 그때 보니까 그 조합 총회하는 것도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조합 분들이 되게 신뢰하시나 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압구정에 특화된 중개사로서 딱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총회하는데 누가 특강을 하시는데 유현준 형이 나온 거예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친하신 형님이라서. 그래서 유 형님이 갑자기 압구정 3구역 설계하시나? 유현준 형은 관계가 뭐야 도대체 압구정 3구역이랑? 설계 자문위원입니다. 아 설계 자문위원? 그럼요. 설계를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조합이세요?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전에 하셨던 건 아는데 지금은 거기 안 사셔갖고 이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반가운 얼굴이 거기 또 홈페이지 나오니까 강의 잘하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압구정 떠나서 일반적인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셔도 되게 좋은 방송이고 압구정지기 TV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부 되게 진짜 똑똑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달라 벌써. 그리고 이제 그 질문 받는데 조합분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분이 아닙니다 하고 딱 나가시더라고요. 정치적인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똑똑하시다. 교수님이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압구정 3구역 이렇게 좀 이슈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한번 4구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4구역. 4구역 한번. 잠깐만요. 또 화면을 또 바꿔서. 3구역 그 현재 시세 한번 우리 시세를 얘기 안 했구나.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오늘 계약하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77층이고 압구정은 제일 작은 평이 몇 평입니까?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평형이 33평형. 33평형. 부터 지금 최근에 거래된 115개 거래된 80평형까지 정말 다양한 평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구역을 대표적인 특성으로 얘기하면 역동성이 좋다는 표현 자체가 세대수가 많지만은 평형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2구역 같은 경우는 35평 다음에 바로 50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게 속도가 느린데 3구역만 말씀을 드려도 33평, 32평, 35평, 36평, 43평, 48평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기도 쉽고 그래서 일단은 진입할 때 젊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33평형부터 시작하면은 최고가 42억 원까지 찍었는데 근래 34억부터 36억대까지 거래되고 현재는 38억 원 선에 이제 매물이 나와 있어요. 38억 원. 38억 원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평형 중에 하나가 이제 36평형이 있어요. 13차 아파트인데 여기는 특징이 역세권 바로 앞에 있으면서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21평이 많거든요. 20평이 넘으면 웬만한 아파트 40평대 50평대 지분이거든요. 그냥 갖고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굉장히 눌려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평형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연달아서 또 한 달 새 41억 5천, 42억 5천, 43억 원까지 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43억에서 이제 45억 원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까 33평이 신현대보다 쌌던 이유가 지분이 적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분이 중요한 지분. 그리고 이것도 우리 저희 압구정 하면은 또 빼먹을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누가 있으시죠? 국민 MC. 유재석. 유재석 씨 또 사시는 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몇 동 살죠, 몇 동? 몇 동 사는 것까지는 또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강변 65평. 오케이. 강변 65평 사시는데 거기가 80억까지 공시가입니다. 80억. 공식. 직전 최고가 80억. 근데 비공식인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뭐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또 댓글 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뭐 자전거래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실제 90억까지 거래가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가 실거래가가 안 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 된 것만 봤을 때는 80억까지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80억? 공식적인 기록은 80억이고요. 좀 비공식적으로는 카더라. 90억까지 거래가 됐던 것 같다라. 비공식. 그래서 나는 정말 여유가 있다. 우리 3구역에서 대장 한강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멋있는 아파트 사고 싶다 하면은 동일 평형이 85억 원에서 90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85억에서 90억 원. 이게 편차가 굉장히 많고 평형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유재석 씨는 꽤 오래 사시네요. 정말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꽤 오래 사셨죠. 초창기 때부터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뜨기 전부터 살았던 거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연예인 분들이 유재석 씨 보려고 많이 들어왔었어요. 유재석 씨를 보려고. 왜냐하면 그 길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또 친해지면 출연도 시켜주잖아요. 무한도전 같은 데 한번 출연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압구정동에 많이 계시는데
자가로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전세로 오신 분들도 작년부터 좀 계세요. 전세가 많더라고요. 네, 전세 뭐 공인이라서 뭐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싫어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저희가 보면은 개그우먼 이제부터 들어온 분도 있고 MC 분 들어온 분도 있고 전직 가수들이 그런 분들이 연예인 생활하는 진짜예요. 다 들어와가지고 근데 오래된 아파트라서 걱정되니까 일단 살아보겠다고 해서 전세로 지금 많이 살고 계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살고 계십니다 지금. 네. VJ 담당님께서 대리 마크로비를 지금 매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있어요? 130억에 나왔었는데 보류됐습니다. 그거 하나 나왔었잖아 하나. 하나 나왔어요. 네, 거래가 안 돼 거기는 일단 안 나오셔.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115억짜리 실거래가 뜨고 다음 날 고객분이 보시자고 했는데 안 파시는 걸로 보류가 됐습니다. 대리 마크로비는 아무튼 뭐 재건축 안 해도 너무 좋은 아파트라서 뭐 너무 좋잖아요. 지금 살기에도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거기 국민 MC도 한 분 사시잖아. 그렇죠. 강호동 씨 살고 계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 30평대 초반에서 65평대까지가 골고루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평짜리 아까 76동짜리 있는 압구정 상부역이었었고요. 일단은 적게는 30억 후반대, 많게는 130억까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갭은 아마 한 10억 정도씩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3구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4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계시네요. 나오네. 홍현희 씨도 여기 살아요? 네. 그렇게 부자였어 홍현희가? 와, 아주 큰 평수 들어오셨어요. 네네. 저분 누구신지 저도 뵙고 싶네요. 몇 번 찾아가셨대요. 네네네. 압구정 주민이신 것 같아요. 네. 4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역.